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 시간에 만들었었던 signup.jsp에서 시작을 할게요. 전 시간에 여기까지는 만들었어요. 저희가 무엇까지 만들었냐면 버튼 2개를 만들었죠. 네. 첫 번째 버튼 클릭하게 되면 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 jQuery 메서드를 호출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jQuery의 ajax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처음에 버튼을 먼저 찾고서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려면 버튼 아이디 알고 있어야 돼요. btn 포스트 하고서 버튼 아이디 알고 있어야 되고, 버튼을 찾는 위치는 어디에서 하시면 돼요? 이 스크립트 끝나는 부분이 document.ready죠. 그 안쪽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달러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로 찾을 때는 샵, 그 다음에 btn post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버튼이 점 클릭됐을 때, 이거죠. 버튼이 클릭됐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id가 btn post인 HTML 엘리먼트 요소가 클릭됐을 때 실행할 이벤트 리스너 콜백을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이 됐다 치고, 네, 버튼이 클릭이 됐다 치고 펑션을 구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뭘 하겠다? ajax 요청을 보내겠다. 아이디 중복 체크를 위한 여기서는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 중복 체크를 위한 ajax 요청. ajax 포스트 방식 요청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달러는 jQuery를 의미하고요. post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가 있는데, 이 post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요청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요청 파라미터 객체. 자, 그래서 제가 객체라고 썼고요. 세 번째 파라미터는 콜백. 응답이 도착했을 때 실행하게 될 콜백.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get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get은 요청 파라미터를 보내는 부분이 없어요. 요청 주소와 콜백만 있으면 됐었어요. 정확하게는 성공 콜백입니다. 성공 콜백. 왜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는 요청 주소와 성공 콜백밖에 없었을까요? 요청 파라미터는 주소에 쿼리 스트링으로 포함이 되니까. 근데 포스트는 주소에다가 쿼리 스트링으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청 파라미터를 따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처럼 send 할 때 데이터를 넣었던 것처럼, send 할 때 요청 파라미터 문자열을 넣었던 것처럼 포스트도 파라미터 객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객체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죠? 중괄호,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밸류, 그리고 중괄호 닫고.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넣겠다는 얘기. 요 자리에 요런 모습으로 넣겠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해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스트. 자, 우리가 요청할 주소는 어디냐면 아까 체크 아이디 전부 다 소문자로 썼었죠. 똑같은 서블릿으로 보낼 거예요. 똑같은 서블릿으로. 어제 우리가 만들어둔 서블릿이 이거였었잖아요.
체크 아이디. 체크 아이디. 그래서 여기도 체크 아이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객체는 요게 객체예요. 중괄호. 요게 객체고 성공 컬백은 펑션. 익명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러면 jQuery에서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고요. 리퀘스트 객체의 onload 속성에다가 콜백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할 때 포스트 방식으로 URL 가지고서 오픈을 할 거고요. 샌드하기 전에 데이터 넣어서 샌드를 해줄 거라는 얘기죠.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코드 생각해 보시면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한다. 콜백 함수 등록한다. 그 다음에 오픈할 때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 URL 오픈한다. 데이터를 넣어서 샌드한다. 그렇죠? 이 과정을 순서대로 하는 건데 그 정보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함수 자체가 AJAX 요청을 하는 거니까 리퀘스트를 알아서 자기가 생성을 할 거고 리퀘스트의 성공 콜백을 세 번째 아규먼트로 등록을 할 거고 오픈할 때 포스트 방식으로 URL 주소를 오픈을 할 거고 샌드할 때 데이터를 넣고서 샌드를 해줄 거다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우리가 어제 했었던 그 순서들을 생각을 하시면 왜 아규먼트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는 키 밸류, 프로퍼티 밸류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되는데 프로퍼티 이름을 뭘로 줘야 될까요? 유저 아이디라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 왜 그러냐면 서블릿 쪽에서 뭐라고 검사할 거예요? get 파라미터 이렇게 하는데 유저 아이디 이렇게 검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에도 여기서 객체를 만들 때에도 유저 아이디 솜자 D죠. 얘가 프로퍼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얘가 프로퍼티 이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인풋에 입력되어 있는 밸류잖아요. 그죠? 인풋에 입력되어 있는 밸류니까 여기서는 아이디로 찾아야 돼요. 유저 아이디의 밸류다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달러 샵 유저 아이디 이거 뭘까요? 달러 샵 유저 아이디. 네, 여기 아이디가 HTML 속성 중에서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인 엘리먼트란 말이에요. 그 엘리먼트는 인풋이죠. 그 인풋을 찾아서 인풋 안에 들어있는 value를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왜 this라고 안 했을까요? 아까 위쪽에서는 this 똑같은 코드를 this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this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this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기서 this를 해버리면 그건 뭐가 돼요? 버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벤트가 발생한 게 인풋이었지만 위쪽 코드에서는 아래쪽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게 버튼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this라고 쓰면 안 돼요. 직접 아이디로 찾아서 value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청 방식, 요청 주소, 샌드할 리퀘스트 파라미터까지가 설정이 됐고 뭐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펑션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펑션을 만드실 때 아규먼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신데 아규먼트가 response 텍스트. 어제 response 텍스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get 함수 만들었던 거 생각하면 펑션은 이 데이터가 문자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변수 이름을 response라고 했으면 여기도 response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를 뭐 오브젝트라고 했으면 오브젝트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를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를 데이터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은 뭐라고 하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펑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펑션이 언제 호출되는 거냐면 리스폰스가 도착했을 때 이 함수가 브라우저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브라우저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무엇을 아규먼트로 전달한다? 브라우저가 전달받은 리스판스, 그 문자열을 얘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뭐 리스판스 텍스트라고 해도 좋고 리스판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전달받은 데이터니까 데이터라고 해도 좋고 변수 이름이야 뭘로 선언하든 상관은 없어요. 의미만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은 뭐냐? 아까 위쪽이랑 똑같죠. 리스판스 텍스트가 같으면 뭐랑 같으면 valid랑 같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만 처리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쪽이랑 똑같아요. 결국은. 네. valid인 경우에는 valid를 찾아서 얘는 보여주고 반대로 invalid는 찾아서 숨겨버리고 이러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반대로 valid는 찾아서 invalid를 보여줘야 되죠. 여기서는 invalid 클래스를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valid 클래스를 찾아서 숨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백 함수에서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콜백 함수에서 해야 될 일. 어때요? 훨씬 코드가 간단하죠. 이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JAX 요청을 보내주는 포스트 방식의 AJAX 요청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함수. 포스트 AJAX 요청을 보내기 위한 주소. 요청에 포함돼야 될 데이터. 그리고 응답이 도착했을 때, 성공 응답이 도착했을 때 실행할 펑션. 그러면 펑션을 브라우저가 호출해 줄 것이고 브라우저가 호출할 때 자기가 전달받은 리스폰스를 콜백한테 전달해 주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콜백이 알아서 하는 거, 그 화면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자기가 받은 리스폰스를 콜백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규먼트. 그래서 그 아규먼트 보고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버튼 처리 하나가 끝났습니다. 버튼 처리 하나 끝났고요. 한번 요것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 서버가 실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회원가입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드민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아이디였었을 거예요. 버튼 클릭해 보세요. jQuery 포스트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입니다. 세 군데가 다 똑같은 녀석들이 보이죠? 자, 여기 그 브라우저의 콘솔 창에서 어드민이라고 출력한 거는 여기 클릭했을 때 일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에도 여기 그 이클립스 콘솔 창에도 어드민이라고 출력을 했을 거예요. 얘는 누가 출력을 했을까요? 얘는 서블릿이 출력을 한 거예요. 내가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무엇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간 거죠. 여기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제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요 부분. 그 입력에 입력된 인풋에 입력된 value가 서블릿까지 제대로 전송이 돼서 리스판스가 내려온 거예요. 리스판스가 invalid라고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테스트를 뭐 어드민이 아니라 어드민 뭐 빵빵빵빵 이렇게 하고서 쿼리를 해보면 이때에는 멋진 아이디네요 라고 나오죠. 이게 서버에서 밸리드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버에서 밸리드를 보내줬으니까 콜백 함수가 그 리스폰스 받아보고서 밸리드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처리를 한 거죠. 네, 이게 jQuery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jQuery를 이용하시는 방법.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잘 되시죠? 잘 되시죠? 자, 이번에는 get 방식과 post 방식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ajax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버튼을 처리를 할 거냐면 btn 아까 ajax라고 아마 아이디를 만들었을 거예요. btn ajax 버튼이 클릭됐을 때 됐을 때 실행할 콜백 리스너 콜백 이벤트 리스너 콜백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jQuery 코드가 이제 거의 비슷하죠. 형식이 거의 비슷해요. 우선 찾는다. 엘리먼트를 찾는다. document.get element by id 혹은 document.query selector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를 찾고 이벤트 원하는 이벤트를 찾아서 그 이벤트의 펑션을 등록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엘리먼트를 찾고 엘리먼트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이벤트 종류에다가 이벤트 리스너 콜백을 등록한다. 항상 이런 구조예요. 항상 이런 구조. 네,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jQuery에 aj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내시면 되는데요. 얘는 ajax 요청에 필요한 ajax 요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직접 등록하시는 거예요. 이 함수는.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get이나 포스트 방식처럼 자동으로 해주지 않고 많은 부분을 직접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ajax.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그냥 객체 하나만 이렇게 딱 넘기시면 끝.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딱 넘기시면 끝인데 이 객체 안에 설정해야 될 값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우선 요청을 보내려면 요청 객체는 어차피 ajax가 알고 있어요. 요청 객체는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해야 된다. ajax 이용할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 요청을 보내려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어디로 보낼 거냐? 요청 URL이 뭐냐? 이게 필요하겠죠. URL이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check id라고 우리가 넘길 거예요. 쉼표.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jax 요청을 get 방식으로 보낼 거냐,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거냐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타입이야, 타입. 자, 이거 주석으로 정리해드리면 이게 ajax 요청을 보낼 요청 URL. 타입은 포스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포스트. 자, 이게 뭐냐면 ajax 요청 방식. 요청 메서드, 요청 방식. get이나 post를 이 자리에다 써주시면 돼요. get이나 post를. 데이터는 그 포스트에 포함시켜야 될 데이터죠. 자, 우리 아까 데이터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냈죠? 객체로 만들어서 보냈죠. 그렇죠? 여기서는 파일 이름이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이 유저 아이디. 그리고 이 유저 아이디가 저장된 값은 샵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인풋에 있는 밸류. 이거죠. 심표. 얘가 뭐냐면 요청 포스트 요청에 포함시킬 데이터. 포스트 요청에 포함될 데이터. 다시 얘기해서 요청 파라미터. 겟 방식에서는 그 다음은 필요 없어요. 겟 방식에서는 그 다음 필요가 없는데 포스트 방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컨텐트 타입.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포스트 방식에서 샌드 데이터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set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컨텐트 타입에다가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x www url encoded.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줄게요.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거를 주시고요. utf 파일. 이게 그 요청 패킷의 컨텐트 타입이에요. http 패킷 헤더에 포함될 정보예요. 패킷 헤더에 포함될 정보. 그 중에서 컨텐트 타입. 그러니까 설정할 게 좀 많죠. 여기서는 설정할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다? success. 이게 function. 얘가 뭐냐면 성공 콜백. 그래서 얘는 겟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객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프로퍼티 이름, 프로퍼티 값, 프로퍼티 이름, 프로퍼티 값, 프로퍼티 이름, 프로퍼티 값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옆에다 쓰지 말고 이거 위쪽에다 쓸까요? 세팅을 해줘야 될 게 요청 URL을 세팅을 해야 되고 요청 URL을 세팅을 해야 되고 요청 방식을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면은 거기에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야 되는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패킷 헤더 설정을 해야 되고 헤더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처리해야 할 수 있는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AJAX가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고요. 리퀘스트 만들고 success 함수를 등록을 하고 오픈할 때 URL과 타입을 보고서 포스트 방식으로 URL 오픈을 하고요. 샌드 하기 전에 얘를 set 컨텐트 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샌드 할 때 이 데이터를 넣어서 샌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값들을 이런 프로퍼티들을 이런 그 멤버 변수들을 객체로 만들어야 되냐 위쪽에 우리가 어제 했었던 코드를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 AJAX 할 때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이게 AJ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객체 하나를 전달하는 그런 함수들도 꽤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보면. 그리고 이런 표현 방식,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표현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괄호 시작, 중괄호 닫고 중괄호 안에서 멤버 변수 이름, 그러니까 숫자면 숫자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 숫자를 써야 된다 그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자를 쓰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문자를 쓰시면 되고, 멤버 변수가 객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또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멤버 변수가 배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멤버 변수가 함수다. 함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함수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 콜백 함수는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브라우저가 이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해주게 될 거고요. 호출할 때 뭘 줄까요? 리스폰스를 줄 거란 말이에요. 리스폰스 텍스트라고 해도 좋고, res 텍스트라고 해도 좋고, 그냥 간단하게 리스폰스라고 해도 좋고, 이건 어차피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니까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할 일은 똑같죠. 똑같아요. 만약에 리스폰스가 뭐랑 같다면, valid랑 같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할 일은 어차피 콜백 함수가 성공 실패에 대한 valid냐 invalid에 대한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 펑션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셔도요. 요 방식 하나만 알아두셔도 그 에이작스를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건데,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인 방식,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를 사용하는 그 기본 방식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함수들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쪽 코드는 빠르게 넘어가죠. 똑같죠? 점 valid를 보여준다. 그리고 가려버린다. 점 invalid는 가려버린다. 여기는 반대죠. 여기는 점 invalid를 보여주고, 그리고 대신에 점 valid는 가린다. 이게 콜백에서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됐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테스트를 게스트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게스트 jQuery ajax. 잠시만요. 에러가 있었대요. 여기구나. 122번. invalid valid. 여기 샵이라고 썼군요. 달러라고 써야 되는데. 제 코드에서 달러라고 써야 되는 부분을 제가 샵이라고 잘못 오타를 냈습니다. 이렇게 달러.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요. 새로 고침하고 에이작스 또 에러가 있네요. 500? 잠시만요. 500 체크 아이디 500. 500이면은 요거 잘못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데이터가 잘못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유저 아이디가 널이다. 데이터를 잘못 보냈나 봐요. 유저 아이디 샵 유저 아이디 value 유저 아이디 샵 유저 아이디 value 놓고 컨텐트 타입 데이터 컨텐트 타입 애플리케이션 엑셀 URL 인코디드 캐릭터 셋 tf 파일.
체크 아이디, 포스트 방식, 데이터인데 유저 아이디가 널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게스트라고 넣은 거 맞죠? 테스트할 때. 그리고 샵 유저 아이디로 찾았죠. 밸류를 찾았으면 널이 아닐 텐데. 잠시만요. 저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컨설팅 로그. 네트워크를 좀 같이 좀 볼게요. 네트워크, 서비스, 테스트. 뭐가 바뀌었죠? 그쵸? 제대로 갔죠? 테스트. 네. 네, 맞습니다. 잘 되죠? 네. 근데 아까는 왜 안 됐었는지 갑자기 널이 들어가서 그랬었고요. 널이 안 들어가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AJAX 그리고 URL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타입 요청 메서드 게시냐 포스트냐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여기 유저 아이디라고 줘야 되는 이유는 서블릿에서 get 파라미터를 할 때 유저 아이디라고 get 파라미터를 하기 때문에 보내주실 때 여기 유저 아이디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곳은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인풋이죠. 인풋이고 거기에 value를 읽어드리면 되고요. 컨텐트 타입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패킷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HTTP 패킷 안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패킷 헤더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ccess가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요 코드에 응답이 도착하면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은요. 어드민 안 되고요. 어드민 빵빵이면 가능하고 게스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게스트 빵빵 얘는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처리가 돼요. 계속 500번. 잠시만요. 뭔가가 지금 계속 500번이 나고 있네. 제가 두 번 언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지? 잠깐만, 두 번씩 잠깐만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러네요. AJAX를 클릭하면 펑션이 가야 되는데 그 리스폰스를 그러니까 요청이 지금 두 번 가고 있네요. 두 번. 유저 아이디 널. 요청이 두 번 가고 있어요. 요청이. 서블릿이 지금 두 번 받았어요. 요청을 두 번 받았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네요.
이건 얘를 잠깐 버튼 아이디가 따로 있는 건 아닐 테고 제가 만들 때 포스트 만들었고 에이작스 만들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체인지에서도 보내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것 때문이었었군요. 네, 원인을 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입력하고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체인지에서 보내고 체인지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요청을 두 군데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버튼을 사용하거나 체인지를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게 왜 두 번 넘어가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요게 같이 사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인풋의 체인지와 그다음에 버튼이 같이 사용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얘가 콘솔 로그를 찍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콘솔 로그가 찍었군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어서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on change라고 해보고요. on chang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여기죠. btn ajax 여기서는 on 뭐 이렇게 해보면 차이점 이렇게 하면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나중에 했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없을 거고 따따따 클릭 여기서는 이거 체인지만 같군요. 새로 고치면 안 됩니다. 네. 온체인지에서만 같네요. 여기를 클릭을 했는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널 두 번째 이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널이 가는 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콘솔 창의 로그를 보시면 로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뭔가를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보다 먼저 동작하는 게 있는데 뭐가 먼저 하냐면 인풋의 체인지 이벤트가 먼저 그 동작을 해버려서 여기에서 그 에이작스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세 군데에 표시가 된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포스트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호출이 된 건데 포스트 메서드는 근데 에이작스는 지금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서버 쪽에서 get 파라미터를 했는데 get 파라미터의 결과가 널이에요. get 파라미터의 결과가 그래서 저거를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좀 볼게요. 여기를 보낼 때 리스폰스 리퀘스트 헤더가 있고 이니시에이터를 보면
체크 아이디를 볼게요. 체크 아이디로 갔는데 send ajax를 보냈고요. 헤더를 보면 데이터가 포함 XML HTTP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가 안 갔네요. 리퀘스트 페이로드 유저 아이디 ASDF 넘어갔는데 유저 아이디는 ASDF 맞아요. 넘어갔어요 지금. 근데 넘어갔는데 서블리 돼서 리퀘스트에서 얘를 읽을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콘솔에서는 보냈고 브라우저에서는 보냈고 죄송합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 좀 할게요. 제가 요거 에러 나는 거 좀 잡아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